안녕하세요. HLB가 주식회사 노터스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노터스의 주요 사업은 비임상 CRO입니다. FA 인수, 노터스 지분 취득 행보를 볼 때 HLB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신약 개발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면봉과 CRO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죠. 옛날만큼 공격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다소 리스크를 줄인 안전한 사업 모델로 전환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신약 개발을 등지는 건 아니고 신약 개발 산업에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신약 개발을 직접 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을 대신해주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망하지는 않죠. 망하는 건 스폰서죠. 물론 잘 되면 대박을 치는 것도 스폰서입니다. 그 중간에서 HLB는 안전하게 매출을 쌓아가겠다는 목적입니다. 취득 금액은 560억 원이고 현금과 신주인수권 부사채 BW 발행을 통해 노터스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신주가 아닌 구주 취득이고요. 취득 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규 사업이죠. 왜냐하면 HLB는 신약 개발 회사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는 선박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CRO 사업은 신규 사업 진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약 개발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CRO 사업 진출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정인성, 대표이사는 김도영인데요.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인성 최대 주주는 지분율 22.52%, 김도영 대표이사는 지분율 21.4%이니까 한 끗 차이죠. HLB가 노터스를 인수하고 나서도 김도영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맡아 총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노터스는 어떤 회사냐? 비임상시험 분야 국내 1위 CRO 기업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전체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비임상시험 분야는 국내 1위라는 겁니다. 노터스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니 현재까지 약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매출은 2018년 370억 원, 2019년 460억 원, 2020년 600억 원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HLB는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노터스를 인수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는 주로 배당과 이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경영권 확보를 통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전략적 투자자 SI와는 구분되죠. 재무적 투자자 FI는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방식도 지분 이쿼티 투자보다 대부 론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재무적 투자자 FI는 HLB와 함께 노터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로 들어갔죠. 대출이었다면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자본이득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무적 투자자 FI는 이번 노터스의 사례처럼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투자자 SI처럼 경영권 확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투자 기간 중에 배당 수익이 목적이거나 또는 일정 기간 투자 후 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지분 투자 후 더 비싸게 팔거나 배당을 받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터스는 단기 순이익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가능합니다. 왜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재무적 투자자 FI로는 연기금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특정 기업에 지분 투자만 하지 갑자기 경영권을 확보해서 FI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돈은 많지만 투자해놓고 조용하게 기다리죠. 재무적 투자자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단독 투자보다는 타 FI, SI들과의 공동 투자를 선호합니다. 이번 노터스도 재무적 투자자 FI 혼자 인수한 게 아니라 HLB와 함께 공동 투자를 들어갔죠.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닌 지분 투자, 공동 투자 등 큰 틀에서 재무적 투자자 FI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HLB는 노터스에 560억 원 투자하는데요. 140만 주로 취득 지분 비율은 18%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 420억 원을 HLB가 향후 발행 예정인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HLB가 실제로 부담하는 현금은 142억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HLB는 CB, BW로 지분 취득하는 걸 선호하죠. 현금을 잘 안 쓰고 인수하는 겁니다. 현금은 아낄수록 좋죠. 현금은 정말 중요할 때 쓰기 위해 아껴놓고
주식을 찍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HLB는 재무적 투자자 FI와 함께 총 960억 원을 투자합니다. HLB가 560억 원을 투자하니까 재무적 투자자 FI는 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재무적 투자자 FI도 꽤 돈을 넣는 걸 알 수 있죠. 노터스는 최신 진단 장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비임상 유효성 시험평가, 독성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CRO 업체라고 하네요. 노터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HLB는 노터스라는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였는가? HLB 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동물 항암제 비임상 시험을 노터스에 위탁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HLB 그룹이 고객으로 임상시험을 맡겼던 기업이 노터스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떡볶이집 사장인데 자주 가는 어묵집이 맛있다 보니까 그냥 인수해버린 셈이죠. 같이 장사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란 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원자재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생산 과정을 각 계열사를 통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HLB 그룹은 임상시험을 할 때 CRO 기업에게 맡겼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노터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은 수평 계열화인데 그냥 사업 다각화입니다.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 과정이 별 관계가 없는 계열사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관련이 있어야 시너지가 날 부분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보다 수평 계열화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HLB가 인수하는 노터스 CRO 기업은 기존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죠. 뉴스 기사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밸류 체인으로 표현했습니다. R&D, 비임상 시험, 개발, 제조, 유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 6월 노터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부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송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비임상 CRO 기업이다 보니 설치류실, 래빗, 비설치류실, 기타 동물실 등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물 농장이죠. 하지만 실험을 위한 동물들입니다. 구리지사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동물병원과 연계된 CRO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경쟁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유효성 시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의사급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비임상 국내 1위니까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